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 전기차 또 배터리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실 꽤 고생하는 기관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살아나는 좀 측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오늘 그런 또 2차 전지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금리나 환경, 북미나 유럽 시장의 환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의 흐름과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최근에 현대차가 GM이랑 전격적으로 이제 손을 잡았다, 그죠? 네.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부터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라는 게 네. 우리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현대 K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업체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현대랑 GM이 이제 승용차라든가 상용차 쪽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이제 그 MOU를 일단 맺었고 동맹에 네. 대한 첫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상호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 측면에서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우위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 포트폴리오 덜 겹친다는 거죠. 상용차라든가 SUV라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이제 GM이고, 그리고 승용차라든가 이제 기술력 쪽 플랫폼에 대한, 또 특히 양산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라서 아마 GM 쪽에서는 현대차 쪽에 그 양산 기술에 대한 걸 또 더 탐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GM에 이제 물고 있는 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GM은 미국 기업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책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GM과 손을 잡게 됐을 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상호간에 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 어떤 동맹이 탄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업체 합치면 연간 1,200만 대 판매가 됩니다. 그럼 거의 도요타랑 맞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요타 거의 1,200만 대 정도 글로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상용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뭐 전기 수소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 개발 생산한다는 것이고, 얼템세인즈 플랫폼이 좋긴 한데 이 양산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좀 GM 입장에서는 현대차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그 ST1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기아에서 PV5, 6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 퀄리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마크 가지고 GM 마크 찍어서 ST1이 미국에서 판매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한 시너지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상용차 부분에서의 이제 특히 전기차 쪽에서의 기존 일본 업체를 버리고서 이제 현대차랑 손을 잡은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전기차 업체들 현대기아차들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이런 뉴스 나오는 그런 구간 돌파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가 잘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팔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품성이 있는 전기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EV3랑 캐스퍼 EV였다는 거고요. 기아가 8월달 한 달에 그 6,398대 전기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 EV3만 4,436대, 전체 69%를 차지할 정도로 좀 잘 팔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만큼 이제 EV3가 상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판매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현대차도 8월보다 이제 그러니까 8월달에 33.2% 증가해가지고 2,256대 판매를 했는데, 특히 이제 캐스퍼 EV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이 8,000대가 2주 만에 8,000대가 넘었을 정도로 지금 그 EV3랑 캐스퍼 EV에 대한 상품성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캐스퍼 EV가 사실 그 경차가 아니거든요. 소형차급으로 나왔어요. 현대도 웬만한 소형차보다 안에서의 그 공간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력들, 그러니까 이런 소형차에 이런 기술이 들어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EV3랑 그 캐스퍼 EV는 동급에서는 아마 앞으로 최소 2-3년간에 대한 적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EV3 살려고 난리예요. 자동차 유튜버들인데 EV3 살려고 그렇게 LFP를 칭찬했던 사람들도 다 EV3 사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 좀 인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아이오닉 5가 리스로만 판매 가능하거든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아직 현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랜드도 판매량 4위를 이뤘어요. 리스로 하는 판매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면은 그 조자 공장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IR 그 세액 공제를 절반을 받고 내년부터는 7,500만 원 다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테슬라 한번 붙어볼 만하죠. 또 아이오닉 5 특히 N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상위 모델의 기술력이 좋은 게 어떤 종점이냐면요. 결국 하위 모델을 내려와요. 그렇죠. 현대는 한번 쓰면은 전 모델 다 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 법인에서 그 오프로드 모델도 지금 그 출시를 공개를 좀 한 상태라서 일단은 조지아주 그 전기차 전용 공장에 완공이 되고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조금 받게 되니까 이제 판매도 급증한다는 것이고 리스만으로도 이렇게 팔렸을 때 현지 생산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미국 시장 점유율을 10.2%로 해서 지금 2위에 올랐습니다. 포드 제쳤어요. 네, 현대 테슬라를 얼마큼 따라가느냐를 보기. 그러게요. 사실 보조금 못 받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굉장한 잘한 겁니다. 거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그 상용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ST1 같은 그 상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게 했을 때는 그 파급력 대단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세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기아 PV 모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독일 전시회에서 고전압 미드 니켈, 특히 이제 엔스를 파우치형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ESS 관련된 그 ESS용도 좀 선보였는데 특히 이제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 니켈 셀투팩을 첫 선보였습니다. 셀투팩으로. 네, 셀투팩으로. 그래서 이제 고전압 미드 니켈이 이제 니켈 함량을 낮추고 망간을 올려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린 건데. 그 기존에 이제 니켈 함량 낮은 거랑 또 달라요. 이게 고전압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니켈 코발트 비중이 낮췄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진 에너지 밀도는 올라갔는데 원가가 떨어지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셀투팩을 통해서 어쨌든 무게라든가 비용을 더 절감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타지 않도록 폭발하지 않도록 그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 만든 게. 그래서 이제 보통 LFP 기준으로도 한 2,000회 정도 많으면 3,000회 정도 충전이 되는데 이건 5,000회에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도 최대 600km까지 가능한 그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그 안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열이나 가스를 배출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특히 ESS 시장에서 이게 보면은 그 기존에는 이제 셀 위주로 판매가 됐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아예 플랫 솔루션 위주 전체 솔루션 위주로 지금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제품 판매 자체가 다른 거 그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ESS 시장이 미증시에서 지금 그 북미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도 한 60% 넘게 성장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전력이. 네. 특히 이제 그 AI 산업 그러니까요. 발달을 위해서 네. 이제 그만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담으려면 ESS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렇죠. 셀 판매 예. 대신에 ESS 시세 전체를 지금 고객한테 판매 형태로 BES 모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원래 26년부터 양산 예정이었는데 25년부터 미국에서 양산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ESS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엔솔의 반등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25년부터 LFP 부분에 대한 ESS에 대한 실적이 다시 성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SK온도 그 고전압 미드니켈에 대한 개발이 막바지에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고객들한테는 샘플을 제공하고 차세대 모델이 어디에다가 탑재가 될 건지 이런 것들 협의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단결적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SK온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단결적인 들어가야지 고전압 미드니켈이 가능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SK온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SK온이 지금 흑자가 언제 나느냐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그게 부분이잖아요. 관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와의 그 합작 법인의 그 SK 배터리 아메리카, 그러니까 SK 그 미국 법인에서 현대차 그러니까 조제 공장에서 10월 달부터 현대차 아이오닉 5부터 이게 출시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를 이제 미국 법인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그동안 포드의 그 부진 때문에 그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만 해도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육박을 하고 수요도 잡히면서 흑자 전원이 머지 않았거나 봤는데 포드가 갑자기 오더컷들을 하게 되면서 가동률이 급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SK온의 흑자 전원이 뭐 이뤄지게 됐는데 이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조지아 2공장엔 11.7기가와트시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현대차와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서 조지아 합작 공장이 35기가와트시도 건설 중이에요. 그럼 이게 다 돈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대차가 잘 나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SK온이 특히 북미에서는 SK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관련 밸류 체인도 좋겠죠. 뭐 양국제이선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뭐 포스코퓨체 그리고 뭐 동방음 SKC라든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런 업체들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련된 밸류 체인의 업체들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 특히 현대차가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그 아이오닉 5랑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9도 다 생산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탑재가 높고 특히 이제 SK온의 주력 고객사인 그 포드라든가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점유율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사실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계획했던 것보다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100을 계획을 했는데 그만큼 그 수요가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성장은 분명히 좋은데 만약 60, 70밖에 못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예상보다는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캐파를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드 대신에 이제 어쨌든 현대기아 특히 현대차가 이걸 메워줄 거라서 볼 수 있겠고 SDI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저기 이제 그 여러 그 ESS 배터리도 좀 출시를 했고 특히 LFP 배터리 밀도를 올리니까 LFP 배터리도 출시를 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여기 관련 수주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1조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여러 고객사들과 유럽 쪽에서 잘하잖아요, 그죠? 유럽에 네.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도 좀 ESS 쪽 수주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지금 수주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전구체 배터리도 가장 빠르고 사르파이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네. 일단 기술 쪽에서도 지금 SK 그 삼성 SDI도 이제는 실적도 잘 선방하고 있고 네. 나름 아쉬운 그죠? 거는 내년도에 그 북미에서 AMPC 받는 게 5조 정도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엔솔이 받게 되고 나머지를 SK온이 받게 되고 SDN은 한 1,000억이 안 돼,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돼서 네.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 쪽에서 탑픽을 보지 않는 것도 AMPC 수요가 좀 약해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셀 쪽에서는 LG 에너솔루션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ESS 시장은 그 한 61% 성장이 나타나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 전기 시장 대비해서 ESS 시장이 15분의 1에 불과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6분의 1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갈수록 그 ESS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 성장률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전기차는 21%니까 이게 성장률이 되는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앞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특히 ESS 쪽 관련돼서 늘리고 있다는 거라서 아까 이제 예전에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26년도부터 본격화될 걸 말씀드렸는데 엔솔 기준으로 좀 빨라졌다. 25년도 하반기부터는 25년도부터 실적이 나오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제는 ESS 관련돼서도 그러면 아까 중국을 다 견제를 하고 중국계 사용이 금지가 되면은 점유율이 90%가 넘으니까요. 그러면 그 시장을 다시 뺏어온다 그러면은 전기차 못지않은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점이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제 24년에서 26년도 금리나 사이클과 또 이제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되고 나오는 25년도, 26년도 이 사이클과 또 그 ESS 시장 성장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과 25년, 26년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그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전기차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고 대체적으로 계획들이 한 1년 정도 미뤄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25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자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 정도는 더 뒤로 더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6년까지는 투자를 이어가셔야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뭐 쭉 말씀드리면서 뭐 종목에 대한 이런 얘기를 딱히 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자꾸 뭐 어디가 좋다고
대부분 종목 주식으로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포트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형주면 대형주,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그냥 일단 가지고 가세요. 또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상승 여력을 따져봐가지고 네. 그때 이제 포트 압축에다 교체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어느 종목 2차 전지 관련된 어느 종목 갖고 있더라도 잡주만 아니면 다 그냥 보유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돼서 대응 전략이었는데 기업 측면만 얘기하시면 사실 조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섭섭한 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